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의 톡톡톡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은 저희 구독자이기도 하시고 또 수필로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렸던 최호택 작가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낭독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날을 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최호택. 한때 무슨 계기가 생기거나 처지가 바뀌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해 서울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을 때가 그랬고, 큰 애를 낳았을 때도 그랬으며 40이 되어 불혹의 나이에 들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회갑이나 칠순을 맞았을 때도 눈물을 글썽이며 같은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하나마나 그 까닭은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겠다는 효심에서였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에 없어도 작정한 일이니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생겨 한번 건너뛴 후로는 찾아뵙는 일을 멈추어 말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주는 못 가게 되었어요 라고 전화했을 것이며, 부모님께서는 바쁜데 뭘 오느냐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휴일이 되면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나서서 설거지도 했을 테고, 뭘 그리 자주 가느냐는 말에 궁색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뭐든 할 일을 하나쯤 놓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외출 준비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아내의 동정을 살피다가 떠나기에 알맞은 시간을 놓치면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이럴 때 화증머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10중 8구 아내의 움직임은 없었고 재촉하거나 다그치기도 멋쩍었으며 마치 가려면 당신 혼자 다녀와요 라고 하는 듯해 내심 가슴에서 불이 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망설망설 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주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못된 싹을 잘라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번쯤은 다툼을 벌이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효도라고 여겼는지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시댁행을 요구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어느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저울추가 가운데쯤 머물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다툼이라고는 없는 신의 영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 세계에는 말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 중심을 맞추는 방법으로 저울추처럼 언어가 존재하는데 일컫자면 그 대표적인 말이 양보, 이해, 관용, 용서, 사랑과 같은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말들의 특징은 한 곳으로 기우는 저울추를 중심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와 아내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 가자는 나의 말에 아내는 그런 줄 알면서도 다른 일을 예정해 두기도 하고, 나 역시 그 일이 꼭 해야만 하는 아내의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계획을 해두었냐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저울추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일을 성찰하는 데는 쓸모가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효도하겠다는 나와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는 부모님과의 저울추야 맞건 맞지 않건 간에 그럭저럭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조차도 사심이 끼어들면 저울추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와의 일은 애초부터 사심이 끼어들 소지가 많아 저울추를 맞추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보고 아내의 일을 대신 나서서 하는 아양을 떨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찌 보면 남이 무슨 일이건 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저울추를 중심에 맞춰두어야 하는데 그 일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가 보고 싶기는 한데 와서 말을 이루는 것은 귀찮습니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시중의 말이 언뜻 마음에 와닿아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따금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말자고 작정하고 중심에서 벗어난 저울추를 다시 조정해 둡니다. 이러자면 손주를 아련하는 즐거움과 말을 일러 귀찮게 하는 짜증을 맞바꾸어 저울추가 맞아든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그럭저럭 효과가 제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 듯합니다. 다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오느냐?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인데 그때 오너라. 일하느라 힘들 텐데 쉬지 뭘 오느냐? 는 등의 말에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부모님이야 귀찮든 말든 들이닥쳤어야 옳았습니다. 하기는 지척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도 돌아가신 분이 뭘 알아 하는 생각에 가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만합니다.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당신들 마음이야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살아있는 나로서는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야 어찌 되었건 내 마음이 좋으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찾을 부모가 계시지 않은 신세가 되고 나니 때가 늦었음을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도 부모님은 주말이 되면 침침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거나 차 소리에 잘 듣지 않는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종래는 그렇게 일러두었으니 착한 아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테지만 아울러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 하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나면 두 분 간에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을 법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지 말란다고 정말 오지 않네 라고 하시면 그러게 그런 말은 왜 해요? 잠이나 잡시다 하며 눈에 어른되는 손주를 떼어놓고는 하셨을 것입니다. 어쭙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만 작정할 뿐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나만 손해인 것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손해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부모님이 보셨다면 이제야 철이 났군 하실 것입니다. 겪어서 느끼지 않으면 참 가르침은 없습니다. 마치 돌이라도 씹어 삼킬 듯한 젊은이였을 때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라며 불끈했어도 귀가 알아듣는 것 말고는 실제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부모님은 이리저리 잘 따져서 저울추를 맞추라는 뜻이었겠지만 내 마음속에 저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추를 중간에 놓는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고 나니 부모님의 깊은 속내를 알겠고 문득 부끄러워집니다. 거실 한편에 두 분이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내심 무릎이라도 꿇고 생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옹졸한 나는 그리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두 분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서 다 용서하셨을 거야 라고 위안을 구합니다.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납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어쩌려고. 며칠 안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